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24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지만 장외에 마이너스 2%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1만 불을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연관된 기업 MSTR,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당시 기준으로는 프리장에도 20%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MSTR, 그 일드맥스 월배당 ETF MSTY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참고만 부탁드리고 개인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제가 분석한 내용을 알아보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가기 전에 비트코인은 일반 투자자 유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구글 검색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량 그래프를 보시면 24년 3월과 비슷한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 찍었을 때입니다. 반대로 검색량 최고치 100인 21년 4월 비트코인 63,000달러 원화 8천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1억이 간다 안 간다 했을 때입니다. 정말 엄청난 광기를 보였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구글 검색량만 봤을 때 검색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광기를 끝을 달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검색량 100 기준으로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관련 컨텐츠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일반인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노출이 되면서 폼의 형상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측 불가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우선 분홍색 선을 보겠습니다. 분홍색 가장 진한 선이 첫 추세선입니다. 기존의 20년 고점과 21년 9월에 갑자기 상승한 부분을 연결했고 다음 선은 이제 21년 4월 구글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최고점 시기로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비율로 그 위에 선을 하나 더 만들면 24년 11월 검색량이 갑자기 늘었던 부분이랑 중간선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항선이 1만 달러 부근입니다. 약 현재 9만 7천 달러 기준으로 6%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파란색을 봐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선은 첫 기준선은 2017년 고점에서 2021년 7월 최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17년 비트코인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게 된 시점이고 21년은 이제 두 번째 광기가 끝나고 최저점을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을 복사해서 21년 최고점에 올려주면 장기적으로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또 그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같은 비율로 만들어주면 또 의미 있는 저항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값도 역시 1만 달러가 됩니다. 다음은 검정선입니다. 검정선은 17년 고점 그리고 19년 고점을 이으면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가 되는데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 변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선을 복사해서 21년 고점을 얹고 같은 비율을 얹고 또 세 번째 선도 마저 돌파했기 때문에 네 번째 선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 값도 비슷하게 1만 달러 부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검은색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번째 선은 돌파 시도는 할 수 있지만 패턴상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 된다. 21년, 22년은 보다시피 한 방에 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분홍색 선은 역시나 상승 추세를 돌파하더라도 그 중간선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뚫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1만 달러에서는 지금보다 아주 강한 힘이 있어야만 1만 달러 쉽게 뚫게 되고 뚫더라도 강도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MSTR도 보겠습니다. 저 MSTR은 잘 몰랐었는데 MSTR이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100% 상승했을 때 6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비트코인 통해서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 기업의 매출을 볼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PR을 찾아보니까 PR이 의미가 없습니다. 순이익이 있어야 꾸준한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 모습을 보여야 추측이 가능한데 이건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좀 알아봤습니다. RSI 보면 현재 일봉, 주봉, 월봉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80이 넘죠. RSI 80이 넘으면 사실 과매수 구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계속 과매수가 진행되면 진짜 광기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은 사실 아예 보지는 않습니다. MST 기업은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전환 사채로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조달해서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 사고 또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서 MSTR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되면서 왜냐하면
MSTR이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치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환 사채를 이제 다시 반환을 하면서 사채를 발행했던 사람들은 주가 차익도 얻게 되고 또 다시 MSTR은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일부 주식을 팔면서 또 비트코인 사고 또 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고 한마디로 계속 꾸준히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A가 MSTR, B가 투자자라고 했을 때 A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B는 $100를 주고 일부는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줍니다. 사채를 갚을 때 이자와 함께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승낙하게 됩니다. B는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제 $100와 이제 주가 상승분, 그 다음에 이자까지 받게 되고, 보통 채권 같은 거는 이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주가 수익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다시 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좀 팔면서 비트코인 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기업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B는 이거를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빌려주고 또 다시 주식을 받고 하면서 또 A는 또 비트코인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보면서 딱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제 한국 부동산 갭 투자라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그대로 있으나 수요와 레버리지로 인해서 가치가 버블처럼 커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받쳐주면 진짜 무한대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만 B처럼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적거나 매도세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원물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레버리지 키우는 MSTR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먼 사태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큰 하락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등매스의 MSTY도 보겠습니다. MSTY도 어쨌든 MSTR로 보는 것이 맞고 MSTR은 또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광기에 있는 시장은 예측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냥 대비하는 구간입니다. 저점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보유 영역으로 가고 뭐 적절하게 현금화하면서 조금 더 조정받을 때 수량을 모아가는 방법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현재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냉정하게 이익 구간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MSTY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아까 말다시피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조정 이후에서 한 번에 반등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뭐 비중을 줄여셔도 되고, 아니면 저평가받는 1등 매수 상품을 찾거나 지금 매수 타점을 찾는 게 투자하는데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미 원금을 회수했던 분들이라면 느긋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MSTY가 꽤 많은 배당금 지급과 원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의 기준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말하냐고 하시지만 저희 투자 원칙은 시작을 하더라도 덜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형성되었을 때는 스윙 투자로 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뭐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고 현재 저평가 받는 주식을 찾아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투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로 뭐 확정 수익을 얻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저도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미 저점에서 사고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보다는 사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주가가 비싸다고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포모를 느끼니까 또 투자를 하시고 있는 거고, 포모 현상 겪는 분은 좀 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전체 자산 한 10% 미만, 저는 개인적으로 5% 미만까지 관리하면서 자산 시장에 최소한 그냥 소외되지 않게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도 저는 이제 2022년에 전체 자산의 5% 미만으로 비트코인 자산을 매수하고 이렇게 방치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큰 수익을 못 받더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을 때 적절히 그냥 자산이 소외되지 않게끔만 관리하셔도 충분히 포모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광기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단기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소중한 자산을 도박에 베팅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